진짜 현타온다. 네, 안녕하세요. 러메이트 에라이닝고입니다. 오늘 것은 여자 아시안컵 4강전 경기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8강전이 전부 끝났는데요. 8강전 베트남과 중국 경기에서 중국이 이겼고, 호주랑 대한민국 경기에서 대한민국이 이겼습니다. 일본과 태국 경기에서 일본이 이겼고요. 대만하고 필리핀 경기는 승부차기 끝에 필리핀이 올라왔죠. 자, 여기까지 4강전 진출팀이 전부 결정이 되었고, 자, 4강전은 2월 3일 목요일날 푸네 경기장에서 전부 열렸는데요. 저 경기는 우리 시간으로 5시 대한민국 대 필리핀 경기입니다. 경기는 2대0으로 대한민국이 이기면서 결승전에 사상 최초로 우리나라가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경기 내용을 보면은 4분에 조소연 선수의 골, 34분에 손아영 선수의 골로 2대0으로 승리를 거두었는데요. 슈팅자는 15대9, 역시나 슈팅자가 대한민국이 많았고요. 필리핀의 슈팅도 사실 중거리 슈팅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유효 슈팅도 필리핀이 하나도 없어요. 그만큼 중거리 슈팅이 많았다는 그런 반증이고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점유를 하면서 공격을 진행해왔고, 점유율도 우리나라가 75%, 필리핀이 25%일 정도로 우리나라가 점유율 면에서도 상당히 압도했습니다. 75대 25 정도면은 압도한 것 치고는 상당히 점유율 차이가 많이 나는 편인데요. 거의 3배의 차이 나는 거죠. 유효 슈팅은 우리나라가 7개, 필리핀이 0개가 있었습니다. 일단 선제골은 되게 일찍 나왔는데요. 조소연 선수가 나왔는데 코너킥을 차는데 코너킥이 약속된 장면에서 멀리 뒤로 나갔고요. 거리가 상당히 멀었는데도 조소연 선수의 헤딩이 골키퍼가 처음엔 잡았는데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서 볼을 놓쳤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골키퍼 손 맞고 골대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선제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기분 좋게 선제골로 앞서가게 되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 우리나라가 공격하는 이제 모습으로 경기가 진행이 되었고요. 자, 그리고 34분 추가골이 나왔죠. 그 측면에서 중앙 돌파 이후에 박스한 선수한테 땅볼 크로스를 내줬고요. 손아영 선수가 발로 잘 갖다 대면서 2대0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후반전에 결국 추가골이 나오지 않으면서 경기는 그렇게 2대0으로 대한민국이 이겼고요. 경기 내용은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은 물론 필리핀의 중거리 슈팅이 매서웠던 좀 그런 느낌도 있었고, 필리핀이 우리나라가 압도했던 거에 비해 골을 많이 못 넣은 이유도 필리핀의 골키퍼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만큼 필리핀의 골키퍼가 8강전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 4강전에서도 역시나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안타깝게 공격이 역시나 제대로 풀어나가지 못하면서 우리나라가 승리를 거두게 되었고, 유슈팅을 하나도 내주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좋은 경기였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여자 아시안컵 최초로 결승전에 진출하게 되었고요. 기존에 있던 기록은 2003년에 있었던 아시안컵에서 3위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역대 최고 성적이었고, 처음으로 결승에 진출하면서 최소 2위 이상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팀은 사상 첫 우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고요. 자, 그리고 이 경기 뒤에 있었던 경기죠. 11시에 열렸던 중국과 일본 경기는 중일전 경기였는데 중국이 이겼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은 정규 시간 내에서는 1대1 동점으로 승부가 판가름이 안 나왔고요. 연장전에서도 선제골이 일본이 연장전 만에 선제골을 넣으면서 그렇게 일본이 이기는 듯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럴 수가. 일본 입장에서는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네, 측면에서 날린 크로스를 발로 잘 갖다 대면서 왕샤샤 선수가 연장 후반에 거의 끝나기 1, 2분 전에 골을 넣으면서 네, 결국 이 경기는 연장전이 아니라 승부차기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승부차기에서 양팀 첫 번째 키퍼가 전부 다 네, 골을 넣지 못했고 그 이후로 양팀 키커들이 전부 골을 넣었는데요. 근데 결국 그렇게 계속 넣다가 일본의 마지막 키커가 중국 골키퍼한테 막히면서 네, 결국 네, 골을 넣지 못했고 마지막에 중국 키커가 골을 넣으면서 결국 중국이 4대3으로 승부차기에서 이기면서 아시안컵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또 일본이 2연승을 네, 여자 아시안컵에서 2대회 연속으로 우승을 했기 때문에 일본이 올라가지 않을까. 일본이 좀 더 전력상으로 우세하다라는 의견이 많았었는데 그 의견을 완전히 뒤집었고요. 경기는 중국이 이기면서 우리 결승전 선제는 중국이 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경기용 자체는 완전히 예상과 다르게 흘러갔어요. 경기 내용은 일단 슈팅자도 일본이 앞섰거든요. 정확히 슈팅자는 7대 22로 네, 거의 일본이 앞서갔고 유효 슈팅은 2대 6이었어요. 일본이 슈팅을 많았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유효 슈팅이 많이 좀 적었습니다. 자, 그랬고 중국이 또 대단한 점이 유효 슈팅이 2개인데 이 유효 슈팅 2개가 전부 골로 이어졌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효율적으로 역습 위주로 공격을 잘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점유율도 뭐 3대 7일 정도로 일본이 완전히 압도했는데 일본이 볼을 점유하긴 했는데 그거에 비해서 효과적인 공격을 이뤄내지 못했고요. 오히려 네, 중국한테 역습을 내주면서 결국에 일본 입장에서는 뒤통수를 얻어맞은 네, 좀 그런 느낌이겠죠. 중국이 그만큼 효율적인 공격을 잘했다는 거고요. 자, 우리 결승전 상대가 중국이 되었고 결승전은 네, 인도 나비 뭄바이에서 열릴 예정이고요. 2월 6일 일요일 8시에 열립니다. 중국하고 대한민국의 경기인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현재 대회 전 기준으로 피파 랭킹이 19위였고 한국은 18위였습니다. 한국이 중국보다 한 계단 위에 있는데요. 그럼 당연히 중국 아주 쉬운 상대다. 중국이 일본을 이기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개꿀이다 라고 뭐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네, 좀 이제 와서 하는 말인데 사실 피파 랭킹이 믿을 만한 그런 건 아니에요. 피파 랭킹이 뭐 네, 물론 12팀이랑 52팀이랑 당연히 전력 차이가 많이 났겠지만 그거와 다르게 뭐 이렇게 18위, 19위 이런 팀들은 한 계단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실력 차이가 크지 않거든요. 거기에다가 중국이랑 했을 때 우리나라가 유독 약했습니다. 역대 성적이 4승 7무 28패. 네, 그러니까 28패나 나올 정도로 네, 중국이 이긴 적이 상당히 없었습니다. 네, 그랬고요. 중국이 또 이번 여자 아시안컵에서 또 최다 우승국이죠. 네, 8회 우승을 하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방심해서는 안 되는 팀이고요. 최근에 열렸던 도쿄올림픽 승강 플레이오프전에서도 중국한테 밀리면서 도쿄올림픽에 못 나왔거든요. 여자 대표팀이.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도 좀 그때 있었던 서름을 또 복수하는 그런 리벤지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최근에 중국을 이겼던 적이 2015년 8월 동아시안컵에서 1대0으로 승리했던 경기인데요. 그때 이후로 현재 2무 5패. 그야말로 한 번도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이 사실상 뭐 최종 보스 그런 느낌이고요. 자, 그렇지만 못 이길 이유도 없는 게 이번 대회 유독 좀 이변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일단 첫 번째 이변은 방금 전 보신 것처럼 8강전에서 호주를 우리나라 이긴 거예요.
호주를 이겼던 적이 최근에 거의 없었는데 승리를 거두었고요. 뭐 두 번째 이변은 대만이 필리핀보다 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승부차기에서 3대4로 이기면서 올라온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변은 중국보다 일본이 강팀이다. 일본이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했는데 일본이 중국한테 진 겁니다. 이렇게 이변이 벌써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여자 아시안컵이 유독 이변이 강해요. 뭐 여자 축구가 물론 축구공은 둥글기 때문에 이변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여자 축구가 남자 축구보다는 강팀과 약팀의 그 뭐라고 하지? 그 차이가 좀 크다라고 평가를 받거든요. 개인적으로 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이변이 적지 않을까 했는데 예상외로 경기 막상 치러보니까 단기 토너먼트 특성상 한 경기 지면 그냥 탈락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조에서는 시즌 2위로 올라왔지만 되짚어보면은 오히려 우리나라가 2위로 올라왔고 호주를 또 잡으면서 쉽게 결승전까지 올라올 수 있었기 때문에 다르게 생각해보면은 오히려 1위를 해가지고 준결승전에서 중국을 안 만난 게 오히려 다행일 수도 있거든요. 그만큼 좀 되짚어보면 오히려 1위가 아니라 2위로 올라간 게 다행이다라고 좀 생각이 많이 들고요. 뭐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도 뭐 쉽게 올라온 게 아니라 뭐 8강전부터 뭐 호주를 만났고 상황도 또 돌풍을 일으킨 필리핀을 만났기 때문에 어려운 승부 끝에 결승전에 올라왔고요. 앞서 얘기한 대로 제가 그 8강전 리뷰할 때도 4강전 대한민국 대 필리핀 경기는 필리핀전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4강전이라 준결승이라고 생각하고 경기를 치르는 게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이번 결승전도 뭐 중국하고 붙는다 좀 그런 느낌보다는 대회 결승전이다 그런 마음으로 마지막 이번 여자 아시안컵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옷님을 쥐어 짜가지고 꼭 열심히 뛰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가 최초로 중국을 꺾고 오랜만에 또 중국을 꺾고 우승 트로피까지 차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꼭 좋겠고요. 자, 뭐 한편 지금 8강 패자 부활전 리그죠. 이 리그는 일단 호주를 제외한 8강에서 탈락한 세 팀이 참가하게 되고요. 앞서 얘기한 대로 전에부터 계속 똑같은 얘기 했었죠. 우승팀은 여기서 승점 그런 것 전부 계산해가지고 1위 팀은 이제 월드컵 본선에 가고요. 2, 3위 팀은 대륙간 플레이오프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첫 경기는 2월 2일 수요일 5시에 있었고요. 태국과 베트남 경기 0대2로 베트남이 이겼습니다. 그랬고 현재 일단 순위가 아직 안 나오긴 했는데 작년이다. 저번 대회 2018년 요르단 여자 아시안컵 대회에서는 일본이 우승하고 2위가 호주, 3위가 중국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4위는 참고로 태국입니다. 근데 1위 일본하고 지금 2위 호주 그러니까 저번 대회 결승전에 올라왔던 두 팀이 전부 다 지금 결승전에 못 올라왔어요. 호주는 앞서 얘기한 대로 8강을 탈락했고 일본은 결승전까지 올라오지 못하고 준결승에서 중국한테 잡혔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회가 어찌 생각해보면은 좀 논리에 안 맞는 약팀이 강팀을 잡아먹는 그런 형태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해보면은 이변이 많은 편이긴 한데 우리 입장에서는 한국보다는 아무래도 중국이 전력상으로는 우위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꼭 한번 공이 둥글다라는 것을 증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뭐 준결승은 끝나고 결승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먼 타국인 인도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여자 축구 대표팀
대표팀 여러분들한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자 축구 대표팀 내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 있었는데 또 대회를 확진자 있는 상황에서도 열심히 뛰어준 점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저도 이렇게 비록 인도까지 가서 경기를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먼 곳에서 TV로나마 마음속으로 꼭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응원해 주시고요. 자, 결승전은 2월 6일 일요일 8시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결승전 경기 리뷰를 해드리고 꼭 우리나라가 중국을 꺾고 우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